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0년식 오피러스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LPG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원에서 그냥 영업하고 있는 36살 차현안이라고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또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왜냐면 주간에 또 시간 뺏는 게 너무 죄송해요. 주말에 또 쉬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체어맨이라든지 이런 좀 그 역사가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막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차량들과는 다르게 뭐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차량은 아닌데 간단하게 출시되기까지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SJ라고 해서 기아에서 그 엔터프라이즈의 후속 차량을 마스다 센티아를 베이스로 해서 후륜 기반으로 해가지고 SJ라는 모델을 거의 출시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백지화가 되고, 원래는 다이너스티 후속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프로젝트명 GH죠. GH 차량이 기아로 넘어가서 그 엔터프라이즈의 후속으로 나온 차량이 이 오피러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2003년도에 1세대 오피러스가 발매가 되고요. 2006년도에 뉴 오피러스로 해서 이제 프리미엄 그 플랫폼이 바뀌어요. 이때 페이스리프트긴 한데 그 그랜저 XG 플랫폼에서 TG 플랫폼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2009년도에 좀 이제 상품성을 강화해서 프리미엄 오피러스 프리미엄 모델이 나오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12년도인가요? 네. 그때까지 발매가 되고 단종이 되고 말고요. 이제 후속 기종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K9이 나오고, 이 K9이 나왔을 때 과연 오피러스라는 명칭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독자 뭐 네이밍을 가질 것인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은 기아 마크를 달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기아 마크를 달고 K9이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만 뭐 벤틀리 따라했다, 네. 그리고 또 제규어 따라했다, 뭐 그런 말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사진 찾아봤는데 지금 자료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비슷하긴 진짜 비슷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뭐 독자 개발을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제규 S타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벤틀리는 진짜 조금 S타입이라든지 벤틀리는 진짜 비슷하게 생겼고, 네. 그리고 링컨 타운카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벤츠 W211 모델이라고 있거든요. 예, 알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어딘가 모르게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매미 입같이 해가지고 그쵸. 예, 약간 완전히 다른 모양인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또 프리미엄 오면서 이게 좀 각진 모양으로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또 그릴이 바뀌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이게 이렇게 십자 그릴로 해가지고 약간 다른 모양으로 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모델은 북명 모델이라고 수출형. 수출형 모델이고, 아만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판매가 됐었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최악의 차 그때 10위 안에 뽑혔다고 해요. 그 북미에서는. 그게 왜냐면 북미에서 판매될 때는 이 고급차로 이렇게 판매가 된 게 아니고 옵션도 많이 빠져 있었고, 롤링도 좀 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긴 했었는데,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요 엠블럼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오피러스 전용 엠블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이따에 출시 당시에는 진짜 멋있었거든요. 일체도 오피러스 나왔을 때. 그래서 K9 나올 때도 이게 과연 오피러스 후속으로 해서 전용 엠블럼으로 해서 오피러스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꽤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아 마크 달고서 K9으로 이제 발매가 돼가지고 그때 좀 상당히 많이 아쉬웠었고, 만약에 오피러스 전용 엠블럼을 달고 나왔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판매량에서도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 엠블럼만 바뀌어도 판매량 2배는 더 나올 거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주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오피러스 하면은 진주색 투톤에 실내 베이지 시트를 딱 떠올리게 돼요. 저는 무조건 상징적으로. 근데 일부러 이 원톤의 화이트를 사신 건지 아니면은 구했는데 진주색 투톤을 못 구해가지고 요 색을 구입하신 건지 궁금해요. 원래 일부러 원톤을 구하고 싶었어요. 원톤을 구입하신 거예요? 원톤을 구하고 싶어갖고 이제 매물이 올라왔을 때 이제 원톤이다 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구입한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 원톤 매물이 더 희귀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로. 그리고 지금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후면부는 진짜 지금 봐도 지리는 디자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 디자인이었으면 진짜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뉴오피러스에는 저 프리미엄이라는 그 로고가 없는데 프리미엄으로 바뀌면서 로고가 생겼고 특히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무슨 사제로 튜닝해 놓은 것처럼 네, LED를 딱 해가지고 이 테일램프 진짜 멋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일램프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뒤태가 너무 이뻐요. 테일램프부터 해가지고 이 머플러 팁까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머플러 팁도 듀얼로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왔고 몰랐어요. 아, 그래서 한번 트렁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열어서? 네. 지저분한데. 아, 네. 누수는 없어요? 예, 누수는 없어요. 지금 차주님 지금 짐이 실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꼼꼼하게 뜯어볼 수는 없는데 지금 누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원래는 이 오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램프 접합 부위에서 여기가 딱 끼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그 접합 부위에서 물이 새면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흘러가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누수가 되는. 그래서 HG도 그래요. 그래서 테일램프를 빼가지고 고무 실링을 다시 해서 다시 끼워야 되는 원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차주님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한번 가끔씩 한번 열어서 한 번씩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실내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지금 2010년식의 그 럭셔리 최고급형이잖아요. 그 옵션이 많이 들어간 모델은 아닌데 얼핏 봐도 고급 세단인 만큼 뭐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나요? 네, 통풍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왜냐면 2010년도면 통풍 시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TG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들어가 있는 차들도 많죠. 이게 보조석까지 예. 운전석 보조석까지 해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네네. 네, 그리고 보면은 지금 트림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피아노 블랙이라고 하나요? 네. 이걸로 변화가 됐는데 원래는 그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아니고 약간 좀 올드한 디자인인데 네, 나무 색깔. 예, 좀 변화가 됐고요, 고급스럽게. 이게 저는 베이지 시트랑 되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여기 천장에도 보게 되면 이거 무드등 한번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불 들어오는지? 주간이라서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천장 같은 경우 썬루프는 물론 없지만 썬루프 있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봐도 상당히 그래서 고급. 저도 일부러 이제 딱 고른 게 흰색 원톤에 베이지, 실내 베이지, 거기다 무드등. 무등까지. 네, 일부러 딱 그렇게 사을 골랐는데 이게 이 차가 최적합의 차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산타페시아 쪽 이쪽 보면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요즘보다 올드하죠. 10년 전에 나온 차고 뉴 오피러스로 치면은 거의 뭐 지금 15년, 16년이 된 차기 때문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이렇게 2딘짜리 해서 뭐 그랜저 T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분리가 원래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좀 일체감 있게 해서 오디오랑 공조기랑 해서 일체감 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이게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고 이게 좀 약간 분리가 돼 있고 오디오가 따로 보이면 약간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뉴 SM5라든지 이렇게 이제 일체감 있게 나온 디자인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고 밤에도 이게 그 조명이 들어오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은은하게 나서 괜찮아요. 네, 되게 예쁠 것 같고. 기어레브는 뭐 이때 당시 어쩔 수 없죠. 예, 그쵸. 네, 뭐 부추식도 아니었었고 이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요거는 뭐예요? 이제 이게 안마 버튼이거든요. 안마 기능이 있어요? 네, 안마 기능이 있어요. 럭셔리 트림인데. 네. 그 안마 기능 작동하게 되면은 뭐 바디 프렌즈 같이 되나요 요즘? 그 정도 아니면 그냥 등을 툭툭툭 쳐주는 정도. 그렇죠. 네. 안마 기능이 일단은 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렇죠. 제가 최근에 탄 차량 중에는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네, 뒷좌석에 있었는데 그것도 뭐 안마 기능이긴 한데 약간 툭툭 쳐주는 정도고. 뭐 그 승용차에 있는 안마 기능 너무 기대하면 안 되긴 하겠는데 이런 안마 기능만 봐도 그랜저보다는 훨씬 더 고급 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옵션이죠. 이때 당시에는 뭐 안마 기능 있는 차량들이 진짜 없었죠. 예. 그래서 실내 이렇게 보게 되면 보조석에도 이렇게 전동 시트 진짜 뽀대나게 이 도어에 딱 달려 있어서 이게 원래 여기 달려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문자 이 도어에 달려 있으면 훨씬 더 고급감을 주거든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베이지 시트의 이제 오피러스의 실내는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차주님이 한 170 조금 넘으시는 키인데 차주님 포지션에 좀 넉넉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제가 앉았을 때는 요 정도. 네, 제 키는 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시트의 착자감이 확실히 고급 세단답게 착자감이 너무 좋고, 네, 편안하게 간다고 봤을 때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머리 공간도 좀 여유 있는 편이고요. 다리나 요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TG 플랫폼으로 나왔긴 했지만 차체 크기는 XG 플랫폼으로 나왔던 1세대 오피러스랑 같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늘어나곤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 정도 공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도 너무나 이 베이지 톤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나 예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제 타시게 되면은 이제 대형 세단 같이, 그 당시에 대형 세단은 이제 약간 이제 울렁거림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뒷좌석에 타서 이제 타면 요즘 차처럼 딱딱하지 않고 이제 차체가 좀 흔들리더라도 편안함 같은 게 있고, 이제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UOP랑 프리미엄은 다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상황이. 그래갖고 이제 일반 차들보다는 약간 앉으면 그냥 푹신푹신하다. 좀 묻힌다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뒷좌석도 이렇게 앉아보면 좀 묻히는 느낌이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실내 무드등 뒷좌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게 낮이라서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우리 보게 되면 화장거울 뭐 독서등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 다 달려 있는데 또 보게 되면 지려요, 그죠? 진짜 예쁘게 고급차답게 화장거울도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많이 오너분들께서 이거 화이트로 많이 개조하시잖아요. 화이트로 하면 너무 눈이 부셔서 이거는 노란색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실내등은 그냥 순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LED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화이트를 넣어놓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은은하게 그 주황색이라든지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들어오는 불이 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뒷자리 센터 콘솔 딱 보게 됐는데, 차 급이 있기 때문에 각종 버튼들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해서 되어 있고, 시거제까지 연결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저는 이때 당시에 나온 차 치고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오피러스라는 차가 그 수납 공간이 없는 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가 아까 그 앞자리 설명할 때도 봤는데, 그 도어 트림에도 보면은 수납 공간이 거의 없고 그냥 뭐 책자라든지 휴지만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뒷자리도 보게 되면은 이 사이드 포켓이 휴지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딱 하나 정도. 네, 그 정도 공간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되게 수납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센터 콘솔에 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네, 근데 이게 좀 고질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플라스틱이죠. 우드 자체가 플라스틱인데 이게 엄청 잘 깨져요. 깨진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 이제 앞에 이쪽 부분이 엄청 약해서 누르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그럼 이게 사람이 모르고 여기를 딛고 일어나다 보면은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쪽 안쪽에 버튼 이제 고리 잡아주는 거, 이것도 엄청 약하게 돼 있었고 거의 뭐 얇은 플라스틱, 종이 한 장 같이 얇은 플라스틱, 그래갖고 엄청 잘 깨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몇 번 교체하셨다고? 2번 교체했어요, 제가. 2번 교체하신 건데도 이게 지금 안 닦여요. 이게 깨져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교체를 하면 공인비까지 해서 35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중고 이제 폐차장 같은 데 가서 구해서 한 5만 원에 가는 거죠, 혼자 직접. 직접. 그리고 뒷자리에도 보게 되면은 열선 시트라든지 그리고 오디오 볼륨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3.3 이상 풀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쿠스나 체어맨처럼 뒷자리 시트 조절이 이 칸에 들어가요. 네, 근데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7 LPG 풀옵션이라서 이제 그 정도 사양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러네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도 보게 되면은 일반 요렇게 원래는 이런 디테일까지는 신경 크게 안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잡으면 감촉 되게 좋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디테일까지 고급차스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단 일적으로서 이제 주행 거리가 좀 많은 편이라서 이제 연비 걱정을 해서 이제 LPG 차량 규제가 풀려가지고 LPG 차량을 이제 구하자 했는데, 이제 20대 이제 후반 때 오피러스 차량에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 못 가져서 요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저희 또래는 다 로망이 있을 텐데, 이 오피러스 하면 너무 그때 고급차 이미지가 있었고, 저는 그 당시 장사하고 있을 텐데 사모님들이
이 하얀색 진주색 투톤 오피러스를 타고 많이 오셨었어요. 그렇게 보면서 그때 SM7이라든지 1세대 SM7이라든지 이 뉴 오피러스 진주색 투톤 타고 오시면서 막 너무 그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한때 로망이 있었던 차고 저도 막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막 알아보고 했던 차인데 차주님이 또 그 진주색 투톤 차량은 아니지만 구입하셨다는 거에 그 이유가 좀 공감이 돼가지고 잠깐 설명드렸고요. 아니요, 뭐 내장재 마감재 같은 경우는 차이는 아예 없고요. 이제 휘발유 차량이랑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휘발유 차량은 ECS 쇼바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LPG 같은 경우는 ECS 쇼바 선택권이 아예 없어요. 이제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장재 마감재는 다 똑같아요. LPG. 마감 재질이라든지 네네. 어떤 이런 그 퀄리티는 네네. 가솔린 모델이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좀 다른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대형차 치고는 엄청 잘 나와요. 지금 가스가 평균적으로 아마 800원 초반대일 거예요. 이제 800원 초반대인데 1리터에 이제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비 주행하고 하시면 7, 8km까지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0km 이제 60리터를 충전을 하면은 400에서 500km는 타요. 가득 들어가면은 그쵸. 20리터 들어가는 건데 가득 들어가면 한 45,000원 정도. 예, 4만 원에서 4만 이제 비싼 데 같은 경우는 45,000원 정도. 4만 원, 45,000원 주유하게 되면 한 500km 정도. 네,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뭐 진짜 탈만한 차죠. 대형차 치고는 연비가 엄청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도 알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오피러스 LPG 하면 또 많은 분들께서 가성비, 유지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도 형성돼 있는 가격 자체가 그 뭐 3.8이라든지 3.3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가솔린 모델 훨씬 더 비싸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심해요. 아 그런가요? 지금 타면서 좀 못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그냥 일반적인 길 갈 때는 못 느끼실 거고요.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내려갈 때 좀 자갈밭 같은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요철 구간이 심한 데 같은 데서는 앞에서 이제 내장재 소리가 엄청나요. 계속 막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아 정말요? 네. 지금 뭐 가죽 좀 씹히는 소리라든지 네. 약간 내장재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나긴 나네요. 네. 근데 이 가죽 씹히는 소리는 이게 오피러스 자체가 일단 리무진 시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새 차도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데. 네. 야간 주행할 때는 주간 주행이랑 틀리게 야간 주행은 되게 조용하잖아요. 주위 소음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차에 대한 온갖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뭐 하체 잡소리나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도 약간씩은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요철 지나갈 때는 이제 딱 심각하게 들리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네, 맞아요. 아, 그 정도로. 네. 근데 그걸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잡소리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이제 제가 다 그걸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전 소리가 나면. 그래서 좀 많이 스트레스 받죠. 잡소리 같은 경우. 일부러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될 정도인데 하는 만큼 고속주행에서는 심해요. 아, 고속에서는. 네, 고속주행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커브길이 좀 한 10초 이상 된다 하는 그런 구간 있잖아요. 긴 커브길. 네, 그런 경우는 차선 2개 물고 가야 될 때가 많아요. 아, 롤링이 예, 심해서 차선을 두 개 잡고 가야지 내가 안전하니까. 오히려 너무 밟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이제 이 쇼바 차이도 있는데 이제 LPG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무조건 감수를 하고 가야 돼요. 그 커브 틀 때 그 쏠림 같은 경우는 감수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휘발유는 ECS 쇼바 선택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LPG 자체는 ECS 쇼바 선택권이 아예 없어요. 근데 ECS 쇼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잡아주는데 이 그냥 LPG의 이제 순정 쇼바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잡아주니까. 롤이 좀 더 심하다. 네, 심하죠. 많이 심하죠. 많이 심한 편이에요. 네.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직진도로에서 쭉 달리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고속주행 느낌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한 120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배 타는 기분보다는 비행기 타는 기분? 약간 바닥이랑 좀 떠서 간다는 깔리는 느낌이 아니라. 깔리는 느낌이 아니라 네. 이제 바닥을 간다는 거 말고 약간 날아서 간다는 이제
땅과 마찰이 없다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불안한 느낌인데 그럼? 그쵸. 약간은 불안한데 핸들이 좀 가벼워지는. 네, 약간은 불안한데 근데 승차감은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락하지만 불안한 거. 그래서 이게 고속주행도 약간 불안하고 특히 코너링에서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대신에 이제 뭐 슬슬 동네에서 슬슬 타고 다니기에는 네. 뭐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옆에 탄 느낌은 확실히 뭐 저속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엄청 불안하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대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단단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 예, 단단함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뉴 오피러스로 바뀌면서 하체 부품들이 많이 알루미늄이 많이 대거 투입이 됐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알루미늄 부품들 많이 사용할 때가 아니잖아요. 2000년도 초반이면은 뭐 로어암, 오프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많은 부품들을 경량화 해가지고 1세대 오피러스보다도 130km 정도가 거의 감량됐거든요. 1세대에 비해서 불안했던 승차감이 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근데 오너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얘기 많이 막 듣잖아요 이런 거. 근데 들어보면 거의 뭐 크게 못 느끼겠다라는. 혹시 이거 출시 가격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출시 가격이 LPG 모델이 네. 3천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럭셔리 트림이잖아요. 예. 그게 뭐 고급형 최고급형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2010년형이긴 하지만 네. 근데 2011년형 기준으로 봤을 때 LPG 럭셔리가 3,500에서 3,600.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비싸죠. 네. LPG 럭셔리 깡통인데 그럼 옵션 더 추가하게 되면 거의 4,000 육박했던 가격이고 제일 비쌌던 모델이 네. 이제 가솔린 3.8 프로 노블레스 모델이잖아요. 네. 그게 5,6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가격인 걸 감안하면 엄청 비쌌다. 상당히 고가였었고 많은 분들이 이거 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랜저급이라고도 막 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네. 차량 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 뭐 배기량으로 나누냐 크기로 나누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네. 왜냐하면 기아에서 그때 그 현대에서는 에쿠스 전용 정비 라인이 있었잖아요. 네. 영업소 들어가면은 네.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피러스라든지 모하비 전용 정비 라인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오너 드리븐용도 되지만 이제 슈퍼 드리븐용 같이 겸용해서 이렇게 뭐 기사 들고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차량이었었어요. 네. 가격만 봐도. 네, 그래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게 약간 급을 자꾸 나누시는 게 약간 나누기가 약간 애매해서 에쿠스 아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예,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랜저 K7 있었고 네. 이 정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피러스 프리미엄 모델 2010년식 한번 살펴봤고요. LPG 모델 한번 살펴봤고요. 뭐 올드카는 아니지만 또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하셨던 점 위주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봤는데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 한번 또 마지막으로 차량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차가 리플레이카 보면서 제일 신생아 차량인데 제일 최근 차량. 그쵸? 네. 너무 최신 차량이지. 네. 그래갖고 이렇게 촬영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재미나게 또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또 돼가지고 네, 그럼요. 네. 많은 정보 공유하면서 또 좋은 차 있으면 소개도 많이 시켜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종종 연락하세요. 근데 저 차주님들이랑도 가끔 연락드리고 재밌어요. 네. 새로운 분들 매일 만나고 그런 거 좋기 때문에 네. 뭐 근처 여기 지나다닐 일 많이 있으니까 네네. 종종 뵀으면 좋겠고 저희 리플레이카 이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차량 협찬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너무 이렇게 부담을 엄청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가야지 네. 된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 차에 대해 잘 모르는데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지만 제가 이미 다 자료조사 해서 가고 그 차에 대해서 며칠 동안 막 공부를 해서 막 가는 거기 때문에 차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영상 상단 보시면 지금 제 카톡 나가고 있으니까 아이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리플레이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